고효율 축방향 자속형 모터를 개발, 특히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만듭니다. 이 모터는 기존 모터 대비 크기는 작고 토크는 2배 높아 다임러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플로는 소형 모터 상용화 세계 최초이며 유럽 카고 바이크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250W 출력 제한 극복, 수소 에너지 결합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제시하며 독일 우정국 등의 파워트레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작기 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동우주 사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17년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미완성된 엑셀 플럭스 모터 시제품이 놓여 있었죠. 이 작은 기계가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밤새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며 이 질문과 싸워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기존 모터 기술의 한계는 뚜렷했어요. 무게는 무겁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런 답답함 속에서 저는 작지만 강력한 심장을 꿈꿨습니다. 엑셀 플럭스 모터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죠. 연구실에서 보낸 수많은 밤, 손끝은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 이 기술을 발전시켜왔어요. 벽에 붙여둔 설계도를 보며 생각했던 순간들이 생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모터가 아니야. 미래를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이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죠. 연구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정도 출력과 무게로 실용화가 가능할까? 동료 연구원 김태훈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귀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연구실 한켠에 박해준 엔지니어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죠. 윤 대표, 이번에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설렘이 공존했죠. 밤늦게 연구실을 나서며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그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 이들의 미래를 움직일 새로운 심장을 만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움직일 작지만 강력한 심장을 만들겠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첫 시제품을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장착하고 테스트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 북악산 근처 언덕길. 우리 팀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죠. 제 심장은 테스트 중인 모터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박해준 엔지니어의 외침과 함께 시제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가파른 언덕에 도달하자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죠.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윤 대표님, 토크는 예상보다 좋은데 출력 제한이 문제입니다. 연구원 이미라가 데이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어요. 우리의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250W 출력 제한이라는 규제의 벽을 넘어야 했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규제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없어. 책상을 치는 제 손이 아팠지만 마음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 창밖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연을 내뿜으며 굉음을 내는 그 모습.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수소 에너지와의 결합이다.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엑셀 플럭스 모터와 수소 에너지의 융합, 어떨까요? 제 말에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훈의 첫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혁명적일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아닐까요?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과 우리 모터의 혁신적 효율성이 만나면 진정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소 전문가 오정민을 영입하고 연구실은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죠.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도 많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우리의 꿈은 이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수소와 엑셀 플럭스 모터의 결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밤새 실험실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하루는 수소 저장 탱크의 크기 문제로, 또 하루는 모터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머리를 싸맸어요.
윤 대표 이번 테스트에서도 출력 변동이 심합니다. 이미라의 보고를 받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조정해볼게. 150번째 시도. 드디어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는 파워트레인이 완성됐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우리 모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제 말에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유럽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선두주자였고 우리 기술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최대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우리의 기술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전시 부스는 작았지만 우리의 꿈은 컸습니다. 윤 대표님, 저기 DH의 관계자들이 오고 있어요. 박혜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이플로의 윤수환입니다.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자 DHL의 마케팅 디렉터 마티아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이군요. 흥미롭네요. 당신들의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시간 동안의 열띤 설명과 데모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마티아스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 DHL은 도심 배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플로의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겠군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팀원들과 함께 독일 맥주를 마시며 성공을 자축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 시장은 우리에게 열렸고 이것은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모두의 눈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밤도 잠시 제 휴대폰이 울렸죠. 윤 대표님, 다임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임러와의 미팅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연구개발센터는 압도적이었죠. 최첨단 장비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그 규모에 잠시 위축됐어요. 윤 대표님, 침착하세요. 우리 기술은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태훈의 속삭임이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다임러의 R&D 책임자 헤르만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귀사의 엑셀 플럭스 모터,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수백 번의 테스트를 통해 그 안정성을 검증했어요.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임러는 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임러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자체 개발에 나서면 어쩌지? 김태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무거운 표정이었죠.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2달 후 다임러가 자체 엑셀 플럭스 모터 기반 스포츠카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 컨설팅을 원한 게 아니라 기술 자체를 탐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회의에서 오정민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일 모터 개발에 착수할 때예요. 인일 모터는 자동차 휠안에 직접 탑재되는 혁신적인 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개발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죠. 우리는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인일 모터 테스트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모터가 과열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했죠. 이런 진동 흡수 구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미라의 분석을 듣고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회사 옥상에서 혼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죠. 돌아보니 이미라였습니다. 윤 대표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잖아요. 카본 파이버 기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 카본 파이버. 이미라의 제안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강철보다 강하면서 무게는 훨씬 가벼운 이 소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즉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구조라면 외부 충격의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태훈이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말했죠. 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본 파이버 가공은 정밀함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그런 설비가 없었어요. 윤 대표님, 제 지인 중에 항공우주 부품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박혜준의 제안에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기도 김포의 작은 공장을 찾아갔죠. 공장 사장님 정민호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작업은 우리도 처음이라 자신이 없네요. 하지만 우리의 열정에 감동했는지 마침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한번 해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밤낮 없이 공장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정민호 사장님과 그의 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죠. 한국인의 할 수 있다는 정신, 그 뜨거운 열정을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카본 파이버 서스펜션이 완성됐습니다. 첫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인일 모터의 진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충격 흡수 능력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됐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독일 우정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사의 카본 파이버 서스펜션 인일 모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카고 바이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죠. 독일 우정국의 테스트는 극도로 엄격했습니다. 포구속 주행, 험로 주행, 극한 온도 테스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은 빛을 발했죠. 놀랍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처음 봅니다. 독일 우정국 기술 담당자 한스의 말에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어요. 결국 우리는 독일 우정국과 3년간 카고 바이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건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독일에서의 성공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국내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독일 시장을 사로잡다 같은 헤드라인이 뜨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이 관심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어느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담당 이사 박준혁이었죠. 윤 대표님, 귀사의 기술에 큰 관심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우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을 찾아오다니. 박준혁 이사는 우리 연구실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인일 모터와 카본 파이버 서스펜션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혁신이 한국에서 나오다니 자랑스럽네요. 그의 말에 팀원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소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술과 엑셀 플럭스 모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 기술 협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혁 이사의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죠.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흡수하고 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준혁 이사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현대자동차와 협력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태우는 평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인프라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미팅이 오갔고 때로는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공정한 조건에서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닌 상생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계약 체결식 날 박준혁 이사와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요. 윤 대표님,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소주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플로의 기술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세계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의 꿈이 더 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볼 용기가 생겼죠.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적었어요.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로봇, 수소에너지. 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 대표님,
너무 무리한 확장 아닐까요? 오정민의 우려는 당연했어요. 우리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자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미래는 통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필요로 할 겁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로봇을 통해 이동의 혁신을 이루는 기업.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UAM 프로젝트를 위해 항공우주 엔지니어 서지원을 영입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스타트업에서 이런 도전을 하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UAM용 초경량 고출력 모터 개발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기존의 엑셀 플럭스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항공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이 부분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지원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중 대비 출력비를 2배 이상 높여야 하는데. 팀 전체가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문득 이전에 버려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초전도체를 활용한 모터 설계.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해 진행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였죠. 다음 날 아침 팀을 소집했습니다. 초전도체를 사용해보자고요. 저의 제안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태훈이 질문했습니다. 초전도체요? 그건 아직 상용화되기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제 말에 서지원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내 모두가 함께 웃었죠.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초전도체 모터 개발은 예상대로 험난했습니다. 초저온 유지의 문제, 무게 증가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였죠. 그러나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 대표님,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서지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 설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액체 질소 대신 펠티의 소자와 열 파이프의 조합으로 냉각 효율을 30% 높일 수 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구현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제 대답에 서지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동시에 로봇팀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정민이 이끄는 팀은 정밀 제어가 가능한 소형 엑셀 플럭스 모터를 개발했죠. 인간의 손과 같은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의료용 로봇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시제품 테스트 중 UAM용 모터가 과열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구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연구실을 감쌌죠. 모두 괜찮나요? 제일 먼저 팀원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사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모터 부품들. 이런 실패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한순간 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 여기서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그리고 더 체계적인 테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제 말에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M 프로젝트의 사고 후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각오가 팀 전체에 퍼졌죠. 그리고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독일 에어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초전도체 모터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이 가능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에어버스와의 미팅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기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밤새 연습했죠.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서지원의 말에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어요. 독일 미넨 에어버스 연구센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잠시 위축됐어요. 윤 대표님, 떨지 마세요. 우리 기술은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태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죠.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됐어요. 에어버스의 연구 책임자 마르쿠스는 우리의 초전도체 냉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팅 중에 알게 된 사실, 독일의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였죠. 윤 대표님, 인피니언은 이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지원의 질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경쟁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긴급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피니언과 정면 승부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김태훈의 분석이 정확했죠. 그때 오정민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피니언의 초전도체 기술과 우리의 엑셀 플럭스 구조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밤새 우리는 새로운 설계 컨셉을 스케치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무렵 테이블 위에는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초전도 엑셀 플럭스 모터의 청사진이 완성되어 있었죠. 에어버스의 새 제안을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두 기술의 장점만을 결합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의 반응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즉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한국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독일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기술의 승리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 팀에게 유럽에서의 성공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큰 성취였지만 정작 국내에서 우리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예상치 못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한 미팅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현행 법률상 도심 내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행은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은 단호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기술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니.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검토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회사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에서는 도로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조차 못한다니. 김태훈의 말에 모두 공감했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이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즉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방문을 약속했죠. 시연일, 우리는 회사 앞 도로를 임시 테스트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카고 바이크를 준비해 놓았죠. 의원들이 도착하자 저는 최대한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우체국 배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연을 직접 체험한 후에는 더욱 그랬죠. 놀라운 기술입니다. 국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의원의 약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수많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LG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사의 모터 기술을 가전제품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슈퍼스타즈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시겠어요? 이는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모빌리티 외에도 가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팀 회의에서 이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빌리티와 가전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어요. 김태훈의 우려는 타당했죠. 하지만 오정민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모빌리티 규제가 풀릴 때까지 가전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예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진행합시다. 모빌리티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은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이죠. 팀원들은 도전적인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규제의 벽에 막혀 좌절할 때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국내에서도 우리 기술의 진가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2년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승리였죠. 사무실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 대표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미라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감격에 젖어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규제의 장벽이 무너지자 국내 사업도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친환경 배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제주도에서는 관광용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이 본격화됐죠. 동시에 LG 슈퍼스타즈 최종 선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엑셀플럭스 모터 기술이 가전제품에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이플로는 모빌리티를 넘어 가정의 에너지 혁신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팀원들을 소집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다음 도전은 소형 그린 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린 수소요? 오정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우리 모터와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수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소 생산 방식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린 모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수소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연구동을 건설했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2024년 여름 드디어 우리는 소형 그린 수소 생산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이 장치는 가정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혁명입니다. 발표회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등 글로벌 미디어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에너지 혁명을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를 소개했죠. 유럽연합에서는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25년 초 우리는 독일본의 유럽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에어버스와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고 인피니언과는 경쟁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저의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비전 제시에 집중하게 됐죠.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었어요. 2028년을 앞둔 지금 이플로는 매출 5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꿈꿨던 작지만 강력한 심장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뛰고 있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 항공 이동수단, 로봇, 가전제품. 우리의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우리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UAM의 부드러운 비행 소리도 들립니다. 그 모든 것의 심장에 우리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윤 대표님, 오늘 일본 도쿄대학에서 학생들이 견학 온다고 합니다. 비서의 알림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이플로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감동우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